자, 이제 중학교 1 교과서, 금성 교과서입니다. 네. 아주 짧게 좀 보호할 거예요. 먼저, 음악 아름다움을 노래하다 라는 챕터에서는요, 음, 11페이지로 가시면 너에게 줄게 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창작 국악동요제 수상곡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어, 그 그동안 다른 교과서에서 안 보신 곡 정도라는 거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예 그냥 어 그 오음음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솔라도레미로 구성되어 있는 정도의 악곡이다라는 국악풍 악곡이다라는 정도 외에 그리고 국거리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정도 악곡입니다. 그냥 한번 불러보시는 것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악곡이고요. 예, 진짜로 그냥 그런 악곡 정도밖에는 제가 딱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서는 네, 범 내려온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보통 저희가 엄모리 장단이라고 하면 8분의 10박자 뭐도 많이 적는데 그냥 4분의 5박자로 적은 악보예요. 이 4분의 5박자가요, 선생님들 저희 그 국립국악원 악보에서 많이 적는 악보거든요. 국립국악원식 악보로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악보가 적혀 있고 이 구르는 목이라고 해서 소리를 긁어내면서 음정을 강하고 깊게 눌러주는 식임새다라고 해서 구르는 목 소리를 좀 긁어낸다, 굵게 낸다, 굵게 내면서 강하게 굴려서 내는 소리다라는 뭐 그런 표시들이 좀 되어 있고 그 음정을 굉장히 폭을 넓게 잡아서 소리내는 뭐 그런 표시들이 좀 되어 있다라는 정도 뭐 그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통 그동안 이 범 내려온다 대목에 왜 범이 내려오게 됐는지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토생원을 찾다가 너무 힘이 빠져서 호생원을 찾는 바람에 범이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뭐 그 정도 배경되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테니 그거 이야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일이의 그 억양을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자 뭐 요런 정도 이야기들이랑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답니다. 그래서 아 눈대목이라는 말 처음 보시는 거 아닐 거고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는 32페이지인데요. 32페이지에서는 세계 음악해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음악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나오면서요. 프로노소맨 진짜 많이 보셨고 프랑스 대표적인 민요인데 교과서에는 별로 안 실려 있는 악곡이었어요. 아비뇽 다리 위에서라는 악곡이. 그래서 이 노래 아십니까? 라는 정도로 해서 하나 드려봤고요. 그리고 가나 민요 체체쿨레라고 하는 악곡이 또한 교과서에 좀 덜 실려 있어서 이 곡 하나 좀 더 봐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정도.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나 하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와 중국의 수건 돌려라 안보신 악곡. 네, 뭐그 정도였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예,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네, 이 그 가창 다루는 챕터에서는 더 드릴 말씀 별로 없었습니다. 자, 여기가 소통하며 연주하다 챕터였는데 없었습니다. 별로 드릴 게 없었고요. 이해하며 감상하다라는 챕터에서는 수룡음이 나오는데요. 수룡음의 악보는 안 나오고 요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소병주는 많이 보셨잖아요, 선생님들. 생소병주는 보셨는데 양소병주를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양소병주라고 해서 양금하고 단소로도 병주 많이 합니다. 특히 세령산 같은 악곡을 많이 연주를 해요. 수룡음보다 세령산을 주로 연주를 할 때 양소병주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양소병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라는 거 한번 봐주시라 라는 차원으로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생황의 여러 가지 종류라고 해서 24관, 37관이라고 하는데요. 왜 24관, 37관이 요즘 나오느냐라고 하면 현대에는 창작구가 꼭 하면서 특히 반응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하다 보니까 24관, 37관 생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량된 생황도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나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십사라는 정도였습니다. 80페이지로 가시면 대취타가 나옵니다. 대취타를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네, 대취타 모를 리 없으시죠. 그래서 대취타는 다 알고 계시는데 자, 선생님들 요거요. 화성원행의궤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성원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생님들께 가끔 수업 시간에 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원행의묘 정리의궤 뭐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조가 해경궁 홍씨의 환갑을 맞아 화성으로 행차를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도세자 묘에도 가고 뭐 어머니 그 환갑잔치를 하러 떠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그 일련의 과정들의 화성으로 간 그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화성으로 가던 의궤에 왕의 행차를 그려놓은 의궤 중에 요 행차 중에 요런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들에 보시면 자바라, 호적, 해금, 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금이 휘자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아래 아자를 써서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해금을 들고 가고 호적은 이렇게 두 개인데 호적 태평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바라는 뭔지 아시죠? 예, 심벌즈 같이 생긴 자바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대각이라고 썼습니다. 대각. 그리고 그 대각을 이렇게 해서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이라 뭐 주라처럼 보입니다만 그냥 대각이라는 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발, 부, 점자라고 해서요. 점자라고 해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악기인데 점자라는 악기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각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는 악기인데 얘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점자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악기인데요. 이런 악기들이 이 왕의 행렬에 지금 악기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은 행차에 수반되는 취주 악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대취타 편성의 조상격인 악기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대취타의 악기들의 대취타의 편성에 우리가 지금 보는 악기들이 그래도 그나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악기들 중에 나발이라든가 여기 보시는 자바라라든가 이런 악기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가장 유사한 편성이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악기들 중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 가장 유사한 편성을 자바라 대취타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그림과 대취타를 연결을 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거 보시면서 또 해금하고 대금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면 그거는 글쎄요. 현재는 해금하고 대금이 그 대취타에 사용되지 않죠.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행렬에서 왕을 수행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나발을 사용한다든지 자바라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취타에 더 가까우냐 대취타에 더 가까우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대취타에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의 취타라고 하는 악기 편성은 그 무대에 앉아서 연주를 하고 가야금 거문곡까지 연주를 하는 정말 듣기 위한 음악이지 그 행렬을 수행하는 음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취타의 편성에 더 가깝다라고 말을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취타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페이지는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는 동물의 사육제가 나옵니다. 동물의 사육제는 다른 교과서 YBM 같은 데도 나왔는데 YBM보다 이 교과서를 조금 더 저희가 하고 볼 수 있는 건 YBM보다 악보가 조금 더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YBM을 먼저 좀 수업을 했는데 악보가 조금 더 길게 잘 나와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서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사자왕의 행진, 뭐 수탉과 암탉, 당나귀, 거북이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YBM 수업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곡 같은 경우에 애가 캉캉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에서 캉캉에 나오는 그 멜로디가 다시 이번에는 느리게 연주가 되면서 거북이를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대표적인 악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YBM 때 뺐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YBM은 YBM대로 좀 쓸모가 있었던 것이 여기요. 그 YBM은요. 저기 백조가 첼로로 연주가 되잖아요. 주 멜로디가. 근데 첼로가 테너 음자리표에 잘 그려져 있어서 그건 또 그것대로 볼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92페이지에서는요. 오페라 카르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오페라 카르멘 소개를 하면서 중요한 멜로디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은 페이지여서 92, 93페이지에서 카르멘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요. 113페이지 이 교과서에서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페이지였는데요. 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제 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작권에 약간 알쏭달쏭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악 사이트에서 감명 깊게 들은 음악의 링크를 복사해서 주는 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링크만 공유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든가 배경음악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을 넣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직접 노래를 부르더라도 동영상을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허락을 구해야 된다라든가 동아리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국내 가요나 외국 팝송을 공연을 하려고 하면 음원을 사용하는 게 저작권 침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우이웃 돕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 하더라도 경제적 수익이 성금 모금을 했다라는 것은 생겼기 때문에 공연권과 관계가 있어서 저작권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 그건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생기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영적인 목적 아니냐? 아니다. 그건 어쨌건 수익이 생긴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작권 침해라고 이야기한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내용들이면 내용들이다 싶어서 선생님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볼 페이지들이 별로 없죠. 그나마 그나마라고 말씀드린 건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교과서에 좀 없는 내용들이 조금은 그래도 들어있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학교 2로 좀 가볼 거예요. 중학교 2는 마찬가지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다 이렇게 돼서 로렐라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렐라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 간단한 노래를 갑자기 왜 라고 하신다면요. 이 노래는 예전에 2009년도에 선생님들 요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 악곡의 종지의 사용 요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네 번째 마디에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불완전 전격 종지 IAC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레, 노, 레, 미 해갖고 소프라노에 으뜸음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5도에서 1도로는 끝이 났죠. 그래서 불완전 전격 종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에서 솔, 파, 레, 도 하면서 PAC가 생깁니다. 완전 전격 종지가 생기죠. 완전 전격 종지가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5도에서 1도로 끝나면서 이 음은 으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 레, 미, 레, 솔, 레, 레, 시, 라, 라, 솔, 솔, 파, 솔, 라, 솔 이렇게 피, 솔, 라, 솔 이렇게 되면서 얘는 반종지죠. 자, 그 다음에 솔, 솔, 라, 솔, 도, 시, 라, 솔, 미,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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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시, 라, 시, 도 해서 PAC가 생기게 되고요. 2009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는 종지의 구성으로 보는 16마디짜리 문제를 비교를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 멜로디 생긴 모양만 보시고 반응을 하셔서 마지막 악구에 생긴 멜로디 모양만 보고 종지를 따지지 않고 악구의 구성을 보셨다가 틀리는 분들이 좀 나오셨었어요.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잘 속지 않으실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많이 휘둘리셔가지고 좀 틀리시기도 하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뭐 틀리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같으면 이런 걸로 좀 헷갈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차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뭐 노래도 많이 알려진 노래이지만 악구의 짜임 같은 것들도 한번 보셔라 라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39페이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악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냥 응원하는 노래의 한 종류다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그냥 약간 건전가요 같은 느낌의 그런 악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데서는 좀 보시기 힘든 악곡이어서 그 정도나 좀 한번 보시라 라는 거였습니다. Try Everything은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네, 그냥 그겁니다. 뭐 그냥 애들하고 같이 나오는 애들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뭐 정도? 뭐 요런 거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펠라로 편곡한 뭐 요런 악곡입니다. 중학생들 교과서에 나올 법한 노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 소통하며 연주하는 노래 정도가 나왔고요. 여긴 사물놀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사곶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특별히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사곶가락으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가락이에요. 그냥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갱갱 갱갱 개개갱갱 갱갱 하고 징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인사곶가락 하나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어느 교과서에서는 진짜 많이 나오는 많이 보시는 덩덩 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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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바로 그냥 구호가 나오는 별다거리가 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별달거리 외에 다른 가락이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다지만 중학교 교과서에는 거의 이렇게 그냥 별달거리가 주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 아름다운 나라 합주입니다. 이 악곡이 나오면 다른 교과서 보신 경험으로라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 합주가 다른 교과서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었느냐라고 하면
응이 나왔었어요. 응 나오는 것 때문에 소금의 사구까지 막아서 응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응이 나오나? 네, 바로 응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앞에 금성교과서 고등학교 보셨던 경험으로 산조가야금이 같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산조가야금이 같이 나오면 소금은 무슨 악기? 정확하게 사용하는 악기? 근데 산조가야금은 산조 음높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평소에 조연하던 레솔라, 레미솔라시, 레미솔라로 조연을 하다가는 소금이 원래 갖고 있는 임남, 황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조연 방법하고 음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뭔가 줄번호랑 시름을 다시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아까 보셨던 고등학교 금성교과서에 조연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고등학교 금성교과서에서는 모닝이라고 하는 악곡을 요렇게 소금하고 산조가야금하고 같이 연주하는 방법이 제안이 됐었잖아요. 그때는 가야금 조연을 요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이건 편곡을 하든 뭐 작곡을 하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조연하라고 언제나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연주를 하기 위한 어떤 조연 방법이 필요하겠죠. 교과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실험 기준으로 이렇게 하라고. 줘야 가능하겠죠? 번호도 이미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고 줄을 맞춰서 연주하라고 했으니 선생님들께서 이건 어느 정도 윤곽을 줘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맞춰 놓고 연주를 하거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셔야 될 건 서양음악사 부분인데요. 서양음악사 혹은 국악사 부분에서는 그리 볼 페이지가 없어서요. 77페이지를 제가 잡아놨어요. 77페이지에서 북한의 전통악기는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악기들은 서양식 음색과 음역을 내기 위해 재료를 바꾸거나 키를 달아서 개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대표적인 이 현상을 보여주는 악기가 바로 장세납과 젖대입니다. 젖대입니다. 대금을 개량해서 서양 플루트와 유사한 형태로 해서 박달나무, 그러니까 대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박달나무로 제작을 하고 오는 반음이 다 나도록 키를 추가해서 만든 대금과 플룻을 합쳐놓은 것 같은 악기가 젖대고요. 태평소를 개량해서 오는 반음을 낼 수 있도록 구멍을 추가하고 음역대를 넓힌 게 장세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월금을 개량해서 오동나무로 만든 사연악기는 어은금이라고 하고요. 소해금, 금속현에 네줄을 붙인 악기가 소해금이고 옥류금이라고 부르는 악기도 있습니다. 와공후를 개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연주 장면을 보면서 약간 양금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옥류금 같은 악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교류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집어넣고요. 음악 새로움을 창작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들은 너무너무 비슷해서 좀 안 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요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110페이지에 보시면 110페이지에 소리란 물체의 진동에 의해 생긴 음파가 사람의 귀에 들리는 것인데 소리를 나타내는 단위는 헤르츠다. 선생님들 헤르츠는 언제세요? 주파수를 나타낼 때 쓰죠. 주파수 진동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가 헤르츠입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 귀 속에 전달이 되고 귀 속으로 전달된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키고 고막의 진동을 두뇌가 인식하는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지 포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에 의해서 공기가 진동이 되면 뭐 촛불이 흔들린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리잔의 물높이가 다르면 우리는 소리의 높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많이 담겨 있으면 소리는 낮은 소리가 나고요. 물이 조금 담겨 있으면 소리는 높은 소리가 나죠. 왜 물이 많을 때 소리가 낮은 소리가 나느냐라고 하면 유리잔 속에 물이 많으면
공기의 양이 적어져서 진동수가 적어지고 그러면 음이 낮아지고요. 유리잔 속에 물이 적으면 공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진동수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잔 속에 물높이로 우리가 글라스 하프를 연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라스 하프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기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초음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람과 동물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음파와 초저음파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음파 등의 특히 고주파는 노인이 되면 잘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이 작곡하고 연주하는 앨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는 뭐 특별히 더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소리에 관한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금성 중학교 2 교과서에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저희가 다른 교과서들에서 본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한 뭐 AI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금성 출판사에서는 확인할 내용들을 거의 확인을 해 드렸고요. 문제 풀어보시면서 조금 더 빠진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성 출판사 내용들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